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올해 6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두 돌 즈음부터 어린이집 등원을 시작했고요. 작년까지 쭉 같은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6살이 되는 올해 유치원으로 유아교육기관을 바꾸게 됐어요. 그런데 3월 등원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유치원을 가기 싫어합니다. 아침마다 가기 싫다며 준비를 거부하거나 유치원 버스가 나타나면 울고 떼를 써요. 새로운 곳이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점점 때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새로운 유치원 즐겁게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월에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유치원에 적응이 힘든 6살 아이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비슷한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침마다 유치원 안 가겠다고 또 새로 입학한 곳이나 마찬가지로요. 또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다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가정을 많이 봅니다. 짜증을 부리고 또 집에서 놀겠다고 고집도 피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수를 해서 속옷을 버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으로 아이들이 적응이 어렵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른들도 뭐 직장을 옮긴다거나 또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 새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우리가 애를 먹잖아요.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참 당연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에 적응을 위한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마음의 대비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 격려하고 또 함께 헤쳐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속 아이는 울고 떼를 쓴다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저마다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요. 어려움을 느끼고 또 그 어려움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고 아예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동으로 그냥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다니던 곳을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집에 있겠다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신체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이 모든 것이 다 아이들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보일 때는요. 부모님들 또 기관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근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안함, 이것을 아이들이 불안함을 의지로 바꾸고 또 신뢰로 바꾸고 해서 기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불안이 과도하게 될 때는요. 친절하게 주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상냥하게 다가가도 거부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아이를 도와주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불안은 차차 누그러져 갈 겁니다. 자녀의 불안도를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선생님과 부모님이 두 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네, 기관 적응에 아무래도 교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서 많이 무거우실 거예요. 이때 부모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와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빨리 적응시켜야지. 이렇게 고민만 하시지 말고요. 또 다른 애하고는 좀 다르니까 속상하시거든요. 너무 속상해하시지 말고요. 아이가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곁에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기관에 발을 디디면 선생님께서는 따뜻하게 받아주고 격려해 주셔야죠. 교사에게 신뢰를 갖게 되거나 또 새로운 놀잇감이나 혹은 새로 마련된 놀이 공간에 흥미를 갖게 되면요. 아이들은 가까워지고 싶어 하거든요. 좋은 친구가 생기게 되면 더 그렇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불안감이 좀 높으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또 흥미를 이끄는 새로운 놀잇감
이것이 아무리 궁금하다 하더라도 쉽사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탐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런 공간에 엄마가 함께 남아서 놀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기관에서는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적응 프로그램을 학기 초에 운영하고들 계시거든요. 이 사연 속 아이는 또 올해 3월부터 새로 유치원에 가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입학 전에 기관에 미리 방문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익숙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거든요. 그때 좀 미리 방문하셔서 이곳저곳 분위기도 살피시고요. 또 잠깐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과 또 부모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얼굴을 좀 익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낯선 공간에서 주는 불안감을 안정감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공간을 이용해보는 경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이렇게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오게 된 경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런 도움을 좀 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일과가 시작되게 되면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에 친구들 사이에 잘 이렇게 끼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개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한 3, 4주 적응하는 기간이 걸리고요. 그렇더라도 아이들은 이내 잘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차차 이렇게 적응을 해 가긴 할 텐데 자녀가 부모와 떨어지기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분리불안이 좀 심하게 그런 아이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요. 엄마는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좋아하는 인형, 또 가지고 놀던 놀잇감, 또 엄마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소지품 같은 것들 물건을 기관에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의 부적응을 유발하는 불안의 문제들 중에서 대부분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아이들의 배변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냥 화장실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전까지 유치원 잘 다녔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이상하게만 생각하시겠지만 낯선 환경에서 아이들은 집과 다른 느낌이 있고요. 또 집에서는 바로 화장실이 있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유치원인 경우에는 또 복도를 지나야 하고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또 오줌이 마렵다고 하여서 쪼르르 달려갈 수가 없거든요. 놀이하고 있고 대화 나누고 있다 보면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면서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묘기를 느끼게 되면 신호를 느끼게 되는 것이 되먹임 기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되먹임 기전이 미숙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실수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아이들도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너무 이제 조급해서 자꾸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힘이 들 거거든요. 또 친구들이 알까봐 두렵고 선생님이 알까봐 두렵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 가기 전에 새로운 기관으로 옮기게 되신다면 더더욱 아이가 이런 화장실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따로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로 훈련이라고 붙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무슨 대단한 훈련이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반복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또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요. 아이의 소변량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릴 적 쓰던 포티체어를 꺼내서 수변의 양을 체크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그 양을 표기해 놓은 그런 재활용 페트병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어가지고요. 소변을 넣고 나면 그 양을 확인하게 해서 눈으로 보게 해서 아이가 안심을 하게 해보는 겁니다. 보통 유아 단계 아이들이 150ml 정도의 평균 소변량을 갖고 있거든요. 만 5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도 소변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 100ml 정도에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아이가 소변을 보고 나면 그거보다 이상의 양을 소변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칭찬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억지로 강제하시거나 또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랑 더불어서 자녀의 불안한 감정을 잘 읽어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이의 그 유치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해줘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더더욱 표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못하게 하거나 또 좋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서 아이가 그 감정에 좀 무뎌지면서 편해지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퇴행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행 행동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엄마의 특정 부위를 만지려고 한다거나 뭐 가슴을 만진다거나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기 눈썹을 막 뽑기도 해요. 그리고 미적미적하면서 눈치 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시고 거기에 반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침마다 등원 전쟁을 치르는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이 인지가 발달하고 성장을 하면서도요, 불안을 해지게 되면 쉽고 빠르게 이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아이들은 씁니다. 그것이 이제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럴 때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이거 애정 결핍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죄책감을 가지시기도 하거든요. 결핍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결핍은 또 새로운 개성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죄책감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그 아이를 불안해하시거나 또 지적하거나 강제하시면은 아이로 하여금 불안을 더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퇴행 행동을 보여서 가슴을 만지는데 엄마 가슴 만지면 안 돼, 아가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제는 안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됐어. 우리 다른 방법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꾸준하고 일관되게 주어진다면 아이는 그것을 다 느끼고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자극에 몰입하지 않도록 좀 더 재밌고 새롭고 즐거운 그런 그 놀이 환경을 가정 안에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